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수학 및 삼각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삼각함수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수학함수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찾기와 참조함수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상단에 보시면 수학 삼각함수 중에는 sum,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한 반올림, 올림, 내림, 그 다음에 ABS, 절대값, 그 다음에 INT, 정수화 함수, SUMIF, 조건부 합계와 SUMIF S, 복수형,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RAND라고 되어 있죠. 란드, 난수를 발생한다 그러는데 난수 시험에는 못 본 것 같고요. MOD, 나머지 구하는 거고요. FAT는 팩토리얼, 우리 수학에서 팩토리얼 배우셨죠? 느낌표라고 찍히는 거. 5 팩토리얼 그럼 5, 4, 3, 2, 1 곱하는 거.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SQRT 루트 제곱근 있죠? 제곱근. 실기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필기 시험에는 간혹 나옵니다. SQRT. 그 다음에 파이 3.14 원주율이죠?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EXP 지수함수라고 하는 건데 나온 적 없습니다. 파워는 거듭 제곱 함수예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트렁크 TRUNC라고 하는 것도 그 앞에 그 중간에 보면 INT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와 흡사하게 잘 나와요. 메모를 해드린다면은 수학 함수 중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당연히 SUM은 뭐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SUMIF S, 그 다음에 라운드 업, 올림이죠. 라운드 다운, 내림이죠. 내림. 네. 그 다음에 MOD 나머지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함수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찾기 참조 함수에서는 찾기와 참조 함수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VLOOKUP, HLOOKUP 꼭 나옵니다. 빠진 적 없어요.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VLOOKUP, HLOOKUP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계속 나왔어요. 이거는 목숨 걸고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추수 단골 손님이에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쉬워요. 인덱스 자체는 쉬워요. 얘를 응용하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인덱스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응용했던 다른 함수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인덱스 자체는 쉬워요. 시험에 단골 손님 추수도 잘 나오고요. 얘는 꼭 나오고요. 꼭 나오고.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V하고 H하고 차이가 나죠? 하나 V 룩업이고 하나 H 룩업인데 얘는 버티컬의 룩업, 버티컬. 세로. 얘는 허리젠탈, 가로. 그러니까 참조하는 영역이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V 룩업을 쓰는 거고 가로로 되어 있으면 H 룩업 쓰는 거예요. 방법은 동일한 거고요. 이제 연습해 보시면 뭐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교재 89쪽에 1번 문제 보시면 이제 표 1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는 걸 갖고 찾는 거죠. 얘가 지금 세로로 나열되어 있죠. 코드가 1, 2, 3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얘는 1, 1, 2, 3, 4 가로로 되어 있고요. 이게 가로로 되어 있으면 HLOOKUP, 세로로 되어 있으면 VLOOKUP. 그 차이입니다.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문제를 한번 써가면서 한번 보죠. 여기에
접수 코드. 접수 코드가 어디 있나요? A의 세 번째부터 A의 아홉 번째까지 있네. 그렇죠? 접수 코드의 맨 앞에서 다섯 번째가 어디 있어요? 001-3, 002-2, 003-1, 요 다섯 번째 문자와 그 다음에 그 A 11번째부터 C의 14번째 밑에 있는 코드표죠. 코드표. 예. 영역의 표를 이용하여 뭐를 찾으라고요? 대출금리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 접수 코드가 001-3이면 결혼자금이란 뜻이고 4.2%잖아요. 4.2%가 여기 나오면 되는 거죠. 네. 무슨 함수를 쓰라고 하면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ID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 뜻을 이제 아시면 뭐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가장 보편적인 시험 문제 유형이에요. VLOOKUP 나오면 MID. 지난 시간에 우리 레프트 배웠나요? 레프트 배우면서 라이트도 설명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레프트나 라이트보다는 미들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랬어요. MID. 얘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라고 제가 오늘 띄워드렸는데 이제 이번에 나올 겁니다. 는 MID는요 문자가 있고 N, M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해당 문자의 n번째에서 m개를 자른다. 그러니까 는 MID A의 세 번째 셀에서 다섯 번째에서 한 개를 자른다. 그럼 뭐가 된다? 여기 001-3 그러니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에서부터 한 개를 자르니까 다섯 번째 문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01-3이라는 글자를 잘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2든 1이든 1이든 잘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섯 번째에서부터 한 개를 자른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레프트는 무조건 왼쪽에서부터 몇 개 자른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얘는 몇 번째에서 몇 개를 자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생년월일 6자리 들어가고 대시 성별 코드 들어가잖아요. 8번째에서 한 글자를 자르면 성별 코드가 되는 거죠. 주민번호에 성별 코드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는 MID 주민번호에 8번째에서 한 글자를 자른다. 이렇게 되면 성별 코드를 가져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VLOOKUP 함수가 좀 복잡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레프트 그러면 문자에서 컴마 하나 이렇게. 근데 얘는 벌써 괄호 안에 하나, 둘, 세 개 들어가잖아요. 하나, 둘, 세 가지 들어가고 레프트는 하나, 두 가지 들어갔고 랭크 함수도 어떻게 했죠? 순위를 구하려는 값, 첨조 영역, 그리고 옵션 세 가지 들어갔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는 VLOOKUP 이거죠? 더블 클릭하면 함수가 완성됩니다. 자, VLOOKUP 실행했더니 한번 보세요. 밑에 lookup value, table array, column index number, range lookup 네 가지 써요. 네 가지. 뭐 range라는 말도 없고 뭐 되게 복잡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fx 누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씩 찾아봐야지.
VLOOKUP은 배열의 첫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그랬어요. 배열은 어디냐? 밑에 있는 여기 있는 데가 배열이에요. 이 코드 밑에 있는 1, 2, 3 학자금 출산 몇 프로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배열이라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 2, 3이죠. 이 배열의 첫 번째가 1, 2, 3이라는 코드잖아요. 그 1, 2, 3의 코드를 이 내역표에서 찾아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배열이에요. 테이블 어레이라는 게 배열인데 여기를 배열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눈치를 한번 채보시면 지금 우리가 찾아올 거는 저 왼쪽에 있는 접수 코드에서 아까 MID 함수 써서 잘라올 건데 이 접수 코드는 내 건데 여기 밑에 테이블 어레이는 지금 남의 거잖아요. 다른 데를 블록 잡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F4번 키. F4번 키. 그리고 이 코드가 첫 번째고 대출금리가 세 번째잖아요. 그 대출금리를 찾아오라 그랬으니까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니? 라는 물이에요. 이거는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코드가 첫 번째였고 대출금리는 몇 번째다? 세 번째입니다. 이거지. 세 번째. 그럼 우리 뭐를 찾아와야 돼요? 왼쪽에 있는 내 접속 코드 왼쪽에 있는 3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2를 가져오든 가져와야죠. 이건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적어 놓은 거 있었죠? 요거. 이걸 한번 써볼 거예요. 거기다가 요 안에다가 MID 가로 열고 접수 코드 클릭하고 5,1 하고 이렇게 자를 거예요. 요거 얘가 바로 뭐다? 여기서 말하는 lookup value 찾는 값이에요. 처음이라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001-3 그러니까 3이라는 걸 잘라왔구나. 그런데 그 3이라는 것이 코드가 첫 번째고 상품명이 두 번째고 대출금리가 세 번째인데 이 3이라는 글자가 하나 둘 여기 있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니까 금리 세 번째라는 항목에 있는 0.042 0.042니까 4.2%죠.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레인지 룩업엔 뭐를 쓰느냐 하는 거죠. 레인지 룩업에는 두 가지를 쓰는데 0이냐 1이냐. false라는 게 0이고 true라는 게 1이에요.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true라고 써도 되고 1이라고 써도 되고 true나 1이 같은 의미고 false하고 0이 같은 의미고. 그럼 여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 0을 쓰는 거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나 또는 생략할 수 있대요. 그럼 이게 좀 무슨 말이냐? 1, 2, 3 우린 3 찾을 거잖아요. 정확한 3을 찾아야지 4가 나오면 안 되잖아. 5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쓴다? false라고 쓰는 거죠. false. 그러니까 FALSE라고 써도 되고 0 써도 되고. 확인 한번 눌러보면요. 공식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보시면 이게 길죠? 이때 여기 0. 0은 뭐다? 정확하게 일치. 1은 false 대신에 뭐라고 쓴다? 여기다가 0 대신에 false라고 쓰고 1 대신에 true라고 쓰고. 근데 얘는 생략할 수 있고
이걸 쓰면 뭐다? 비슷하게 일치라는 말인데 이게 아직은 헷갈려. 비슷하게 일치라는 말은. 어제 0, 1 쓰는 거 하나 있었죠. 랭크 함수. 랭크 함수는 0일 때 생략해요. 큰 수가 1등일 때 0을 쓰잖아요. 생략할 수가 있는 거고, 작은 게 1등일 때는 1이라고 써야 되고, VLOOKUP, HLOOKUP은 1일 때 생략하는 거고 0일 때는 써야 되고, 그게 좀 달라요. 서로 헷갈리실 거려. 랭크 함수는 0일 때 생략하는 거고 VLOOKUP이나 HLOOKUP일 땐 1일 때 생략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는 VLOOKUP 괄호 열고 lookup value라는 말은 여기는 1, 2, 3 중에 하나를 찾아서 써야 돼요. 근데 나한테 주어진 거는 이 3밖에 없거든요. 3. 요 3이 밑에 있는 3하고 같은 거니까. 근데 3이 중간에 껴 있으니까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MID middle 어디에서 이 접수 코드란 글자 텍스트 이 글자에서 컴마 스타트 넘버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부터 컴마 넘버 캐릭터 몇 글자? 한 글자. 밑에 문법이 뜨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3을 자른 거잖아요. 3을. 그 밑에 3이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컴마. 테이블 어레이는 얘가 아니고요. 얘가 아니고 이거예요. 얘 집어넣으면 안 돼요. 간혹 집어넣어도 답이 나올 때가 있는데 얘는 눈으로 잘 보이라고 쓴 말이고 엑셀은 요거만 써주면 돼요. 요거만. 그리고 내 왼쪽에 있는 접속 코드하고 밑에 있는 참조 영역이 동네가 서로 다르잖아요. 접속 코드에서 자른 거는 내 왼쪽에 있는 내 거를 잘랐지만 이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은 다른 곳에 있으니까 다른 곳에 있는 거를 참조했을 때는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찍히게 하자. 컴마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니 코드가 첫 번째, 상품명이 두 번째, 금리가 세 번째니까 금리 출력하라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세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오겠다. 그리고 컴마 뜨잖아요. 유사일치냐 정확히 일치냐. 우린 정확히 일치를 할 거고요. 위에 있는 거는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고 사용을 했을 때 아래 거는 사용할 일이 있으면 꼭 써야 된다는 뜻이고 어제 랭크 함수는 위에가 false가 있었고 이번에는 true가 위에 있고 여기서는 정확히 일치 더블 클릭하면 false가 찍히죠. false 대신에 0 써도 된다 그랬어요. 가로 닫고 좀 복잡해요 벌써.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답이 나와요. 얘가 조금 복잡해서 헷갈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처음 접하시는 거라 좀 어리둥절 하셨을 건데 계속 하다 보면 뭐 요령 생기겠죠. 예. 자, 요게 뭐라고요? 찾는 값.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테이블 어레이 참조 영역.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그 참조 영역에서 몇 번째에 있는 걸 가져올 건지. 그래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건지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건지. 근데 위에 있는 건 생략할 수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뭐다? 필요하면 꼭 써야 되고 위에 있는 건 생략해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뭐라고 써도 된다? false라고 써도 되고. 똑같이 써주는 왜 R이 써주는 어떤 거요? 똑같이 써는데 계속 에러가 뜨는 게 에러가 나요?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가봤더니요 코드를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만 블럭이 잡혀 있어요. 녹색 영역이. 만약에 얘가 1이었으면
칸이 한 칸밖에 없으니까 1이 나오겠지. 근데 여기 3이라고 썼잖아요. 3이라고 썼는데 칸이 한 칸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늘려줬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요거다 만약에 4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칸은 3개밖에 없는데 네 번째 칸은 참조 영역이 나는 거예요. 에러가 나는 거예요. REF는 리퍼런스, 참조를 잘못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에러예요. 예.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거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는요, 얘도 비슷해요. 얘도 비슷하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면 될 겁니다. 상품 코드에, 상품 코드가 어디 있어요? 밑에 F 12번째부터 H 13번째라고 써있죠? 뭐야? H 3번째? H 3번째? 아, 여기 있네. 여기. 상품 코드. H의 3번째부터 H의 9번째에 있는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에 따라서 판매 금액을 계산하래요. 그럼 상품 코드 33이 어디 있습니까? 650만원, 552만 5천원 써 있잖아요. 그럼 판매한 수량이 있으니까 곱하면 되겠죠. 단가 곱하기 수량이 금액이니까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상품 단가표. 상품 단가표는 밑에 있죠? F 12번째부터 J의 14번째. 단가표를 이용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써있어요. 판매 금액은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을 하래요. 이 곱하기 표시입니다. X가 아니라 에스터리스크라고 읽어요. 에스터리스크. 예, X라고 써놓으면 이게 곱셈인지 X인지 구별이 어려워서 하나를 더 걷어요. 본래는 육각인데 우리 키보드로 오각으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본래 육각입니다. 육각. 예. 무슨 함수를 쓰라고 했나 볼까요? 인덱스 HLOOKUP VLOOKUP 함수에서 선택하시오 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이 표가 첨조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코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뭐다? HLOOKUP 쓰겠죠. VLOOKUP은 아니고 인덱스는 더더욱 아니고.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니까 판매 수량은 어디 있어요? 옆에 있네. 요거에 해당하는 판매가는 요거고 650만원이고 곱하기 요거 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써볼까요? 는 HLOOKUP 지금 판매가를 계산하려고 판매가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야 나중에 판매 수량을 곱하든지 하니까 HLOOKUP 찾는 값이 뭐라고요? 이거지 코드. 아까는 MID 함수를 써서 잘랐지만 이번에 그냥 그대로 클릭해주면 돼요. 얘에 해당하는 참조 영역 테이블 어레이가 어디 있죠? 얘가 아니고 요거죠? 알맹이만. 그럼 보시다시피 아까처럼 코드는 나와 같은 줄에 있으니까 내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 녹색 영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다른 곳을 참조했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찍히게. 그럼 이 블럭의 첫 번째 줄이 찾는 코드여야 돼요. VLOOKUP은 아까는 블럭을 잡을 때 왼쪽에 있는 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찾는 값이었고, HLOOKUP은 이 블럭 영역의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찾는 값이고. 그럼 보세요. 이 33이라는 코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33에 해당하는 코드에 따른 판매가를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코드가 첫 번째 줄에 있고 판매가가 두 번째 줄, 출고가가 세 번째 줄인데 우리는 판매가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컴마. 만약에 코드가 32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 코드 없잖아. 그런 코드 없잖아요. 정확한 코드 가져와야죠. 정확히 일치. 괄호 닫으면 뭐다 이게? 이게 판매가예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판매 수량을 찍어줘야지. 근데 판매 수량 찍혀요? 글자를 길게 쓰는 바람에 안 찍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아예 3이라고 키보드로 아예 3 쓰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쓰기 싫어하시니까 클릭도 안 되고 그때는 밑에 거 클릭하고 키보드로 올리세요. 방향 그럼 올라가요. 왼쪽 거 클릭하고 옆으로 밀면 키보드 방향으로, 아니 위에 거 클릭하고 아래 방향으로 내리면 움직여져요. 원래는 방향키로 그냥 왼쪽 그럼 왼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마우스를 클릭하는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클릭해서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판매가고 얘가 판매 수량이니까 곱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요것이 판매가, 요 뒤에 있는 거는 판매 수량. 이렇게. 네.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false만 썼죠? 정확히 일치하는 것만 썼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일치라는 것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유사하게 일치, 비슷하게 일치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뒤에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는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인데, 요놈 판매가를 요 코드에 맞춰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h 룩업을 써가지고 요 코드에 따른 밑에 참조 영역에 가서 코드가 첫 번째, 판매가가 두 번째니까 컴마 2 쓰고, 유사 일치가 아니라 정확히 일치를 써야 되니까 더블 클릭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지금 계산한 거는 판매가고 뒤에 있는 거는 판매 수량이니까 그럼 곱셈 해주면 되겠지. 나머지는 더블 클릭. 자, 우리 해설에 한번 보세요. 그 90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 아까 VLOOKUP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직접 쓰래. 지난 시간에는 fx 처음부터 눌러가지고 찾는 거를 설명해 주더니 이제 두 번 다시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게 시험 보면 떨어지거든. 더뎌가지고. 그리고 91페이지 하단에 보면 판매금액 계산하는 과정이 공식으로 나와 있고, 9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부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걸 댁에 가셔서 컴퓨터 틀지 않아도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외워나가셔야 돼요. 외워나가셔야 돼요. 자, 3번 문제 좀 볼게요. 3번 문제. 성적이 어디 있어요? C의 18번째부터 C의 24번째.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계산하여 1위 한 사람은 최우수, 2위 한 사람은 우수,
3위 한 사람은 보통 나머지는 노력으로 표시하래요. 한번 눈으로 한번 볼게요. 이 중에 가장 잘한 게 1등이니까 얘가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우수 2등은 얘도 2등, 얘도 2등인가요? 아, 얘가 2등이구나. 얘가 2등이네. 우수 3등은 여기도 3등, 여기도 3등이네. 3등은 보통. 그러면 이제 얘가 5등이고 6등이고 얘가 7등인데 나머지는 노력하고 나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 랭크 함수를 써야지. 순위를 계산해야 되니까. 자, 무슨 함수를 쓰냐면은요,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이 1이 돼요. 그리고 추수 함수하고 랭크 함수를 사용하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랭크 함수는 배웠죠. 그렇죠? 근데 헷갈리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추수 함수부터 볼게요. 추수는 초이스,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거. 값을 써줘요. 값. 그 값이 1일 경우가 있고 값이 2일 경우가 있고 값이 3일 경우가 있고 값이 255일 경우가 있겠죠. 값이 1000일 경우 그건 안 돼. 정해져 있어. 근데 우리 시험에는 데이터가 10개밖에 안 나오니까 1등에서 10등 이것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100번째 이건 없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죠. 추수 만약에 이 값이 1이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네 가지가 여기 나열되어 있잖아요. 네 가지가. 근데 이게 만약에 4면 어떨까요? 여행이라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3이면 세 번째 항목 우정을 가져오는 거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는 추수 써가지고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 1등이면 뭐 하라고요? 최우수 2등이면 뭐라고? 우수 3등이면 뭐? 보통 4등이면 뭐? 노력. 몇 명 시험 봤죠? 7명. 그러니까 5등도 노력 6등도 노력 7등도 노력 이러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시험 본 사람이 7명이니까 이 성적이 나오면 이 성적에 따라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인데 나머지는 그랬잖아. 나머지가 4등부터 꼴찌까지가 나머지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성적은 어떻게 계산해요? 랭크 함수를 써야지. 랭크 함수. 추수는 썼는데 랭크 함수 안 썼으니까 랭크 함수를 써가지고 성적 처리해야 되겠죠. 만약에 얘가 3이면 보통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5등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노력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추수는 되게 쉬워요. 추수는 되게 쉬워요. 그럼 만약에 시험을 1000명이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1000개를 나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긴 하겠지만 1000번째를 쓸 수가 없다 그랬잖아. 추수함수는 255일 경우밖에 안 되잖아요. 1등 최우수 2등 우수 그러니까 이런 거지.
1등 금메달, 2등 은메달, 3등 동메달, 나머지는 빈칸. 그러면 4등부터 1000등까지는 다 빈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1000개를 나열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255개까지 나열하니까. 그때는 다른 함수를 써야 돼요. 그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예, 실무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러면 랭크 한번 계산해 볼까요? 는 R, A, N, K 랭크 할 때 넘버는 뭐라 그랬죠? 내꺼 순위를 구하려는 내 점수가 랭크지 뭐. 컴마 REF는 같이 시험 본 사람들 그리고 F4번 키 컴마 큰 게 1등이라고 했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0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요것이 뭐야 엉뚱하게 나왔다. 복사 이게 이제 성적이란 말이야. 성적. 그러니까 이 성적을 어디다가 요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요 자리에다 넣어주면 이렇게 함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정답이에요.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93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는 추수 가로 열고 랭크 가로 열고 뭐 여러 이렇게 쭉 쓰잖아요. C의 18번째가 C의 18번째부터 C의 24번째 사이에서 컴마 0은 생략한 것 같고 최우수 우수 보통 노력을 해서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세요 라고 했어요. 그 아래쪽에는 제가 이제 표현한 것처럼 엑셀 수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써놨단 말이에요. 1번 순위를 구해서 그 순위가 첫 번째라면 1이라면 첫 번째 있는 최우수를 가져갈 거고, 순위가 2라면 두 번째 있는 우수를 가져갈 거고, 3이면 세 번째 보통을 가져가고, 4, 5, 6, 7 같은 경우는 나머지라는 의미로 표현해서 노력이라는 글자를 가져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94페이지 보시면 왜 노력을 4번 썼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지가 나머지는 그랬거든. 그러니까 4등부터 꼴찌까지는 나머지라는 의미로 7명이 시험을 봤으니까 4등, 5등, 6등, 7등 즉 4명은 노력이란 뜻으로 노력이 4번 나온 거죠. 대부분 이해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직접 한번 써볼게요. 직접 여기다가. 그러니까 랭크 앞에, 여기 랭크 앞에다가 사실은 추수라는 함수가 들어가야죠. 추수 함수가. 그리고 뒤에다가 컴마 찍고 일일이 최우수, 우수, 보통, 노력, 한 번 더 노력. 아, 이것도 노력해야 되겠네. 일일이 써야지. 길게 쓴 거죠. 이렇게 길게. 네. 그래놓고 이제 자동 체크해주면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쓸 때는 컴마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컴마 다음에 한 칸씩 띈 거는 보시기 좋으라고 쓰는 것 뿐이고, 실제 쓸 때는 저도 컴마 다음에 빈칸 안 띄어요. 그냥 바로 쓰지. 예. 그렇게 해서 일일이 다 쓰셔야 돼. 함수는 F6 누르면 함수는 나오는데 나머지 함수보다 일일이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수 함수는 응용 문제가 많이 나와요.
4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고 T 18번째부터 T 24번째 비고가 노력이라고, 여기 보면 노력이라고 되는 사람이 1명, 2명, 3명 있어요. 1명, 2명, 3명 있는데 이 노력에 해당하는 사람 성적이 하나, 둘 이렇게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 이 노력이라고 해당하는 사람들의 점수의 합계를 구하래. 예. 노력인 학생의 성적 C 18번째부터 C의 24번째 성적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이거거든요. sum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써있어요. 문법부터 설명드릴게요. sum if는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뭐냐면 조건이 있는 범위예요. 조건이 있는 범위. 그러니까 범위라는 말만 달랑 써 있거든요. range라고 써 있는데 이 범위라고 말하는 거는 노력이라고 들어있는, 노력이 조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예요? 비고지, 비고. 얘를 말로 풀어보면 비고라는 항목 중에서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거지. 근데 그거에 뭐를? 성적들을 합계를 구해봐라. 그게 sum if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고는 어디죠? T 18번째부터 T 24번째고 성적은 어디다? C 18번째부터 C 24번째고. 이거 안 봐도 이 문제만 봐도 답이 나와요. 사실은 오랜 경험에 의해서 답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되니까. sum if라는 함수는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그러니까 range, criteria, sum range.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비고, 노력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는 곳이니까 비고라는 항목이 범위가 되고, 그 비고라는 항목 중에서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 거를 체크하되 그 옆에 있는 성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합계를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각각의 셀 주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직접 써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는 sum if 가로 열고 밑에 써 있어요. range, criteria. criteria는 아까 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력. 노력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이 동네. 조건 영역이 들어있는 이 동네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범위라고 부른다. 컴마 조건은 노력이라고 했으니까 노력이라는 글자가 있는 데를 클릭해도 되는데 이렇게 클릭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점수가 바뀌면 또 노력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직접 클릭하는 것보다는 노력이라고 써주면 고민 안 하겠지. 그리고 컴마 합계 구할 범위는 이쪽이죠. 이쪽. 그러니까 노력에 해당하는 89, 83, 79 이 세 가지 합계를 구해라. 251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냈어요. 5번째 문제 좀 볼게요. 5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적 중에서 3등한 사람,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이래. 세 번째로 높은 사람. 그러니까 3등이겠죠. 그렇죠. 그 3등한 사람의 이름을 찾는 거야. 말 뜻은 아시겠죠? 그럼 1등이 최주영이에요. 최주영 학생이 1등이에요. 2등이 심학성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이 심학성 씨가 지금 2등이고요. 도지영 씨가 3등이에요. 그렇죠? 예. 자, 보시면 100점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주영이고
98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학성이고 90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지영씨예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90점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은 뭡니까? 이 문제죠. 그렇잖아요. 90점이 3등이라는 얘기잖아. 세 번째로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는 VLOOKUP 찾는 값 참조 영역 순번 옵션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VLOOKUP에서 여기서 찾는 값은 뭐예요? 3등 한 사람 찾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높은 점수가 그대로 써볼까요? 세 번째로 높은 점수가 찾는 값이죠. 그럼 참조 영역은 어디에요? 성적부터 성명까지죠? 여기 성적부터 성명까지잖아. 자, 성적부터 성명까지고 그 성적이 첫 번째 항목이고 성명이 두 번째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순번이 몇 번째예요? 두 번째지.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똑같은 값을 찾아야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일치하는 경우를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로 높은 점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라지 성적 중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하면 되죠. 라지 함수 성적 중에서 컴마 3 그럼 세 번째로 큰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직접 한번 코딩 해볼게요. 는 VLOOKUP 가로 열고 라지 어디에서? 이 성적 중에서 컴마 3 세 번째로 높은 값을 찾아라. 만약에 1 쓰면 100점이 되고 2 쓰면 98이 되고 3이면 90점이 되겠고 4 쓰면 85점이 되든 86점이 되겠고 하겠죠. 그럼 이 90점에 해당하는 이 성적에 해당하는 뭐를 찾아야 돼? 성적과 성명 중에서 우리 보통 이 녹색은 뭐였어요? F4번키 눌렀죠? 달러를 누르잖아요. 근데 안 눌러도 돼요. 왜? 한 번 계산하고 말 거거든. 지금까지는 하나 계산해서 자동차를 쫙 했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들어가지만 지금은 이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체를 달러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컴마 성적이 첫 번째고 그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이니까 두 번째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고 이렇게 찾으면 답이 될 거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2 쓰면 어떻게 돼? 2 쓰면 심학성씨가 나오겠죠. 그렇죠. 3등이니까 도지영씨 나오는 거고. 자, 이렇게 썼는데 좀 어색한 거 있죠? 참조 영역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다? 한 번만 계산할 거다 라는 얘기죠. 즉 자동 채우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도 돼요. 달러를 찍는 이유는 하나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를 하려고 달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 채우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계산해야죠. 10번이든 100번이든 간에. 그런데 달러를 집어넣는 바람에 참조가 고정되니까는 그냥 자동 채우기만 쫙 하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찍는 건데 여기는 달러를 안 찍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브이로그에서도 달러를 찍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VLOOKUP을 쓰던 HLOOKUP을 쓰던 간에 만약에 여기에 성적을 계산해봐라. 석차를. 그럼 우리가 랭크 해가지고 이 성적이 이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그럴 때 요거를 달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도지영씨, 정지호라는 사람의 석차만 달랑 구하래요. 그럼 끝난 거예요. 달러 안 찍어도 돼요. 이 사람 거만 석차를 구하래. 근데 방정수도 계산하고 최주영도 계산할 거는 우리가 자동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달러를 찍어야지. 그때 이 부분을 달러를 찍어야 답이 나오지.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오지. 그치? 근데 나만 달랑 하나 구하고 말 거야. 예를 들면 심학성이라는 사람에 대한 석차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다가 는 랭크 가로 열고 심학성 점수를 컴마 이렇게 참조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잖아. 자동체크기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로 끝내면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자동체크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계산해 가지고 자동체크를 쭉 하잖아요. 그러려고 달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참조 영역이. 예. 얘 참조 영역을 달러를 안 찍으면 얘가 여기를 참조했는데 얘는 이렇게 참조해요. 내려간단 말이야. 따라서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참조하겠지.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참조한단 말이야. 엉뚱한 형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서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가 서원 코드 제일 오른쪽 끝 문자 요거죠. 그렇죠. 요거 끝 문자에 따라서 1, 2, 3, 4 네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1이면 영업부, 2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니까 는 추수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가 그래서 1이면 영업부, 2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면 기획부라고 쓰래요. 그렇죠? 그러면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라는 거는 라이트 함수를 써서 사원 코드에서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자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사원 코드는 A의 세 번째 셀이잖아요. 그러니까 A의 3이라고 쓰면 되죠. 그럼 이게 답이 되겠지. 제가 추수함수라고 하는 거 함수의 사용법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제가 나열해 드린 거 추수함수를 가지고 이 값에 따라서 값이 1일 경우, 2일 경우, 3일 경우, 4일 경우 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에서 한 글자 자르는 거니까 라이트 함수를 써서 사원 코드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 라이트니까, 그럼 사원 코드는 A의 세 번째 셀이 사원 코드니까 하고 여기다 이렇게 고쳐 쓰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연습장에다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열하시다가 이 라이트 함수를 쓰는 거를 쓰시고 사원 코드가 A의 세 번째 셀이라고 선택하시고 이렇게 쓰시는 거를 이제 필기도구를 이용해서 연습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아 추수 라이트 해서 키보드로 바로 서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안 하시면은 책에는 답이 있으니까 답을 좀 보고 입력해볼까 하고 입력을 하는 거는 타자 연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는 거지 맞아 아 헷갈렸네 하고 이해하고 암기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뭐 상관이 없지만 초수가 뭐지? 라이트가 또 뭐야? 그냥 해보기나 해볼까? 그러면 연습만 한 거지. 타자 연습만. 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판매 수량에 따라서 판매 수량 여기 판매 수량이 있어요. 판매 수량에 따른 할인율을 계산해서 이 판매 금액에 대한 할인율, 판매 수량에 따른 할인율을
계산해 줄 건데, 그러다 보면 퍼센트를 계산하다 보면 소수 이하도 나올 수 있고 1원 단위, 2원 단위, 10원 단위, 100원 단위도 나올 것 같은데, 문제에서 10의 자리에서 올림 해가지고 10원짜리 표시하지 말래지. 57원, 뭐 420원 하지 말고 420원 같으면 500원 이렇게 올려라 이거지. 올려라. 자, 두 번째 문제는 판매 수량. H의 세 번째부터 H의 일곱 번째인가요? 일곱 번째. 판매 수량과 할인율 표. 할인율 표는 밑에 있죠? 네, 할인율 표를 이용하여 할인액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인액은 계산 방식이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 판매 금액은 왼쪽에 있고요. 할인율은 밑에 있으니까 이 참조를 할 때 달러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할인액은 10의 자리에서 올림 또는 반올림 또는 내림 이럴 수 있어요. 하여 100단위까지 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얘를 표시해놨어요. 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34,530원 같으면 34,600원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써있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야. 10원짜리 같은 경우를 올려라 이거지. 올려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는데 55개가 있어요? 없어요? 55개, 65개, 60개 있어요? 그럼 55개 팔면 할인율이 몇 프로란 얘기예요? 네? 55개 같으면 3%란 얘기겠죠?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65개 같으면 3%고요. 100개 같으면 6%가 되겠죠. 대충 눈치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5개라는 숫자가 정확히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가 아니에요. 얘는 우리가 비슷하게 일치, 정확히 일치라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55개는 이 참조표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가 아니라 뭐다? 비슷하게 일치. 아까 어디 갔더라? 비슷하게 일치. 얘를 쓸 거란 말이야. 얘를.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뭐. 그러면 이거부터 공부해보죠, 뭐. 여기서 빼먹은 게 있는데 HLOOKUP하고 라운드 업을 쓰래요. 라운드 업은 올림이에요. 반올림은 라운드고요. 내림은 라운드 다운이에요. 그만 다른 거지. 올림, 내림, 반올림은 아시잖아요. 5보다 높거나 노 이상이면 올라가고 아니면 내려가고, 올림은 0만 아니면 무조건 올리고, 내림은 무조건 내리는 거고. 근데 10의 자리에서 올림, 반올림 해서 100단위까지 표시해라. 이게 헷갈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라운드 업 값 자릿수. 여기서 말하는 값은 HLOOKUP으로 계산하는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과 할인율을 계산한 할인액이 값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릿수가 뭐라고요? 10의 자리에서 올림 해서 100단위까지 표시하라는 게 자릿수예요. 자, 는 라운드 업 가로 열고 값 1 쓰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소수 이하 첫째 자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올림 그러면 뭐 53.7, 뭐 53.427 그러면 소수점 한 자리만 남고 반올림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소수 이하가 아니죠. 이거는 10의 자리잖아요. 10의 자리에서 올림, 반올림한다, 내림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써요. 이거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의 자리로 표시하는 게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이게 조금 헷갈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성인학습자들은 어려워하세요. 이거를. 소수점 이하는 내가 배웠는데 소수점 이상도 올림하나 반올림하나 이거를. 근데 올림 반올림은요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나와요. 초등학생은 반올림 배워요. 저는 기억하기를 중학교 가서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수학책에는 소수점 이하가 안 나와요. 정수만 나와요. 정수만. 소수 이하가 안 나와. 그래서 저희 집 애들도 반올림 물어보길래 소수점 배웠냐 물어봤더니 소수점을 안 배웠대요. 그게 뭐냐고 묻길래 교재를 보여달라, 교과서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세요.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제가 엑셀을 배웠으니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100의 자리에서 내림, 올림 이걸 아니까 배웠으니까. 34,530원이면 여기에 1의 자리, 10의 자리지 않습니까?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니까 어떻게 된다? 올라가서 600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10의 자리에서 올림 그러면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올림 35,000원 그러면 마이너스 3. 그게 우리 해설에 9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책에서 설명한 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상단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3864점 얼마 더 있는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1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반올림해서 내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처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쓰라는 거고 그 100단위가 저는 10의 자리,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에서 100의 자리에서 그랬잖아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이니까 마이너스 2. 책에서 말하는 거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에서 100의 자리로 갔으니까 100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 같은 말인데 소수점 없이 처리하라. 그러면 0. 1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니까 소수점가 이어 없이 하는 거니까 소수점이 한 자리만 남겨라 그러면 컴마 1. 그러니까 소수 이하 한 자리만 남겨라 이거죠. 남겨라. 이렇게 하면 알아듣기 쉬우실 거라. 소수 이하 한 자리만 남겨라. 소수 이하 두 자리만 남겨라 그러면 컴마 2. 그러면 이제 라운드업은 좀 이따 계산해보고 중요한 거는 이제 H룩업을 한번 해봐야죠. 그럼 여기다가 는 H룩업 찾는 값은 수량 요거죠. 그 밑에 참조 영역이죠. F4번 키 누를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를 가져올 거고 컴마 유사일치 55라는 값이 없으니까 정확히 일치를 찾으면 안 되지. 그럼 에러 나겠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true라고 써도 되고 이하 자체를 안 써도 되고 이거에다가 곱하기 얼마? 판매 금액이 나와야지. 이 8인율하고 판매 금액을 곱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10의 자리에서 요 10의 자리에서 올리니까 4,300원 되겠지. 4,300원 되겠죠. 그러면 요 앞에다가 라운드 업 쓰고 요 뒤에다가 뭐 해라? 컴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H값을 먼저 계산했지 않습니까? H값 계산하지 말고 H값을 먼저 계산하지 말고 직접 계산을 먼저 쭉 해볼 거예요. 왜냐면 조금 전에 계산해보니까 소점에가 나와버렸단 말이야. 소점 안 나온 상태에서 한번 는 라운드 업, 그 다음에 HLOOKUP 값 범위 두 번째 true 곱하기 판매 금액, 이거에 대한 자릿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그럼 소점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아까는 제가 이렇게 먼저 계산했잖아요. 여기 Hlookup을 먼저 계산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Hlookup을 먼저 계산하니까는 이렇게 소점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라운드 계열 함수를 썼잖아요. 라운드 계열을 쓰고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1을 쓰니까 소점에가 남은 상태로 그대로 떠 있단 말이에요. 구분 동작으로 계산해서 넣으시면 안 돼. 연습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답을 넣을 때는 한 번에 넣어버려야 되거든요. 한 번에. 그러면 답이 이상하게 나온 거잖아요. 답이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HLOOKUP으로 할인액을 계산하고 그 할인액에 대한 자릿수를 이용해서 올림, 반올림, 내림을 하자 이거죠. 그럼 한꺼번에 한 방에 해결을 봐야 소점 없이 깔끔하게 딱 떨어져요.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거의 해답은 교재 99쪽 상단, 98쪽 하단에 답은 나와 있고요. 근데 문제에 보면 이렇게 써 있네요. 책에는 할인율을 먼저 곱하고 판매 금액을, 제가 틀렸네요. 제가 틀렸어요. 요거 I3을, 여기 I3 있잖아요. 여기다 I3을 먼저 곱하고 갔어야 돼. 답은 똑같은데 공식이 틀렸어요. 공식이, 순서가.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을 하라 그랬잖아요.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을 하라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할인율을 먼저 계산하고 판매 금액을 곱했잖아요. 이거면 요건 해석 내리면 틀린 거로 처리돼요. 근데 자격증 시험은 결과주의라 상관은 없는데, 시험 중에는 절차 중심의 시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들어보시는 MOS, 모스라는 자격증 시험은요,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감점 당해요. 답이 나와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할인율을 급한 나머지 먼저 계산했는데 판매 금액을 곱해주고 할인율을 곱해줘야 되는 나중 문제.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밑에 거로 다시 수정을 할게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결혼기념일, 여기 결혼기념일 명칭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한 지 몇 년인지 확인해 가지고 2014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2018년 4년 차네요. 그럼 협혼식이라고 나와야 되겠네. 그럼 결혼 6주년은 뭐예요? 없죠? 없다고 에라 나면 안 되잖아요. 결혼한 지 9년 차는 어떻게 돼요? 없으면 에라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5년, 6년 차는 목혼식이고 7년, 8년, 9년 차는 화혼식이고
10년, 11, 12 해서 그 10년보다 크거나 같은 건 석혼식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문맥이 결혼한 지 6년 차 그러면 애라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는 은혼식, 뭐 회혼식, 금혼식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25주년, 뭐 50주년, 60주년 있는데 이 문제를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일치가 아니라 비슷하게 일치라는 개념을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는 VLOOKUP 결혼한 지 8년 됐어요. 8년 된 사람은 이 안에 목록에 없잖아. 8년 된 사람은 없잖아. 7년 된 사람은 있지. 7년 된 사람은 있는데 여기 8년 된 사람은 9년 차는 또 어떻게 돼?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false라고 쓰지 말고 뭐를 써야 된다? true라고 쓰든지 생략하면 요사일치라고 썼으니까 9년 차는 뭐다? 7, 8, 9년 차는 화혼식이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9년 차인지 10년 차인지 3년 차인지는 계산을 해야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계산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문제지. 2014년이죠, 이 사람. 올해 2018년도잖아요. 빼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현재 연도에서 결혼 연도를 빼면 그럼 결혼한 지 몇 주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3번 문제. 현재 연도와 결혼기념일을 이용하여 결혼기념 명칭을 출력하는 거예요. 이어 함수, today 함수, VLOOKUP 함수. 함수가 세 가지 나오는 거죠. 이거를 다 사용하래요. 그러니까 주년차는 현재 연도에서 결혼 연도를 빼주면 현재 연도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는 이어 today 빼기 이어 결혼기념일. 이어는 연도만을 빼내는 거예요. 날짜에서 연도만을 빼내는 함수. today는 지금 날짜라는 의미고, 근데 today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요. 결혼기념일이라는 거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월일에서 이 연도만 빼내면 2014년도 결혼한 사람 2014고 올해 2018년도니까 2018년도 날짜에서 연도를 빼주면 2018 빼기 2014 빼면 4년차 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뭐에다가 VLOOKUP으로 계산하는 거죠. 아까 제가 여기다가 여기 몇 년 차인지를 계산했는데 그냥 수작업으로 썼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이 공식이 들어가는 거죠. 이 공식이. 자, 어려우시면 먼저 몇 년 결혼한지만 체크해 볼게요. 는 이어 괄호 열고 today 괄호 열고 닫고 괄호 닫고. 그럼 이거 2018년도예요. 빼기 이어 결혼기념일. 클릭이 안 되니까 밑에 거 클릭하고 올리든지 뭐 직접 키보드로 써도 되고. 근데 이상하게 나왔어요. 올해 연도에서 결혼기념일의 연도를 뺐더니 1900년 1월 4일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지금 날짜를 물어봤잖아요. 날짜를 갖고 뭘 계산하다 보니까 결과도 날짜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엑셀에선 1900년 1월 1일을 1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4니까 1월 4일이니까 4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요렇게 해주면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그럼 이거는 1900년 1월 1일을 날짜 기준점 1로 처리하거든요. 1월 4일이니까 네 번째 날짜잖아요. 그래서 4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 요렇게 나오면 틀린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에다가 VLOOKUP 검사에다 넣어주면 답이 나오겠지 뭐.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세 가지가 함수가 세 가지가 되니까 길게 쓰려면 힘들지니까 구간 써보는 거야. 구간 써서 먼저 한번 보세요. 여기에다가 VLOOKUP 하고 요 뒤에다가 컴마 그리고 요거를 참조하는 거죠. 요거 F4번 키 컴마 첫 번째가 연차, 두 번째가 명칭, 두 번째. 그리고 뭐다? 유사일치. 그럼 답이 돼요. 답이 되거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오늘 날짜의 연도에서 결혼기념일의 연도를 빼면 결혼 몇 년 차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결혼 몇 년 차에 따른 명칭표에서 첫 번째가 결혼 몇 주년이고 두 번째가 명칭이니까 두 번째 칸에 있는 명칭을 가져오고 얘는 생략해도 된다 그랬어요. 요건 생략해도 돼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와야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면 없는 명칭이 있을 수 있으니까. 4번 문제는 뭐냐면 이론과 실습에 따른 평균 점수를 계산해서 그 평균 점수에 따른 평가를 가져오래요. 만약에 평균이 76 그럼 뭐다? C학점. 그렇죠? 90 이상이면 A학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는 이론과 실습의 평균 점수를 이용해서 학점을 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평가를 표기하는 거죠. 평가. 에버레이지 함수하고 HLOOKUP 함수하고 그럼 한번 해보죠. 뭐 바로 보세요. 는 HLOOKUP을 써야 되는데 여기 있는 0서부터 90 사이에 있는 점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요거죠. 이 두 과목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버레이지 이 두 과목 평균 내면 돼요. 요 두 과목의 평균이 얼마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평균 점수가 어디에서? 이 영역에서 F4번 키 그리고 평균 점수가 첫 번째, 장학금이 두 번째, 평가가 세 번째니까 우리는 세 번째 거. 그리고 뭐다? 정확히 일치가 아니죠? 75 그러면 C학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사일치지. 유사일치. 생략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매기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제거해서 생략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예. 평균에 따른 평가를 출력해 주는 거니까 이 평가표에서 세 번째 줄이 평가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장학금이라고 아까 나온 거 같고, 장학금. 허용수가 아니라 허영수네요. 예, 허영수. 허영수라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허영수. 허영수 여기 있네. 요걸 찾는 거죠? 요거.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이죠. 이렇게 블럭 잡으면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이죠. 인덱스 함수는요 이렇게 써요. 는 인덱스 영역의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인덱스 함수는 아주 쉬워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와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다고 표시가 된 것 같아요. 얘는 는 인덱스 A23서부터 뒤에 29 중에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그 99쪽 꼭대기 보면은 5번에 인덱스 A의 23서부터 D29에 3,3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보통 얘는 안 넣거든. 알맹이만 넣지, 알맹이만. 그러면 얘가 네 번째 줄서부터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이죠? 그때 얘가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가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인덱스는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등한 사람 이름이 누구니? 1등 1등한 학생의 이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복잡해져요. 아까는 좀 달라요. 아까 문제는 90점 맞은 학생 이름이 뭐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조하는 데가 첫 번째고 이름이 두 번째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름이 앞에 있고 성적이 뒤에 있잖아요. 이름이 앞에 있고 성적이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철영이라는 학생의 실습 점수는 몇 점이니? 그러면 Vlookup 쓰면 돼요. 근데 실습 점수 뭐 평균을 내든 어떻게 하든 간에 1등한 사람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 이름이 뭐니 하면 이름은 앞에 있고 점수가 뒤에 있으니까 Vlookup을 못 쓰거든요. 그러면 복잡해져요. 이때는 인덱스를 써야 되고 매치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 맥시멈이라는 함수를 써야 돼요. 맥스는 쉬운데 매치는 아직 안 배웠거든 우리가.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출제되는 시험이 ITQ라는 시험에 나와요. ITQ 5번 문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지 않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생산성본부 시험 문제 유형을 출제를 안 해요. 저기 자존심이 있지. 똑같이 출제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다르게 출제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져. 그러니까 안 내, 아직은. 출제 보면은 나왔는데 필기시험에는 간혹 나와요. 필기시험에는 아까 그 매치라는 함수가 필기시험에는 나오는데 그건 뭐 제가 설명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해주면 답이 다 해결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다음에 공부하실 함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날짜 시간 함수인데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12가지가 있고요.
12가지 중에 우리 시험에는 6가지만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매번 나왔어요. 다음 시간에 이건 배울 겁니다. 예, 데이터베이스.